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설교 전에 선 것은 저희 지난 몇 주간 통일 선교부에서 설문을 했는데요. 그거를 토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미리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군요. 내 생전의 통일을 꼭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꽤 많네요. 그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잘 보시면 이게 반전됩니다, 여러분. 먼저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저희가 조사한 게 저희가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4, 5, 60대만 많고요. 1, 20대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거는 나라에서 한 건데 통일부에서 한 건데 그거를 토대로 같이 비교하면서 해보겠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60대 이상 70% 가까이 나오고요. 20대는 40% 좀 안 나오죠. 그 다음 보면 통일은 당면 목표가 아니다 60% 나오죠.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이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통일보다 경제가 우선이다. 그렇죠.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 살아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보는데요. 다음 우리가 조사한 거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이 83%가 나왔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높고요. 다음은 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통일을 왜 해야 되냐? 같은 민족이니까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간 정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그런 우리가 조사한 거에서는 같은 민족이니까보다 전쟁 위협 해소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조금 의외의 결과인데요. 그리고 남북 여기에 표는 없는데요.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냐라는 것을 거부한 세대 비율,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 20대는 6.3%, 30대가 5.6%, 40대는 3%, 50대 55%, 60대는 2%. 그러니까 보통 같은 민족이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의 시기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일단 4, 5, 60대 보면 저기 이 가운데 색깔이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된다.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된다는 거가 의외로 낮습니다. 그리고 20대는 20대가 가능한 빨리 하고 여건이 성숙돼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의 필요성은 낮게 느끼면서도 시기는 오히려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통계였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통일 사회가 나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여론이 성숙될 텐데요. 보시면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게 52%고요. 밑에 게 개인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게 20%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 이후 사회 문제가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요즘 어지러운데요. 제일 위에 게 실업 문제입니다. 24%. 그 다음이 부동산 투기. 그 다음이 빈부격차. 그 다음에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 범죄 문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지표로 나옵니다.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연령대별 북한의 협력 대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 연도별 추이인데요. 보시면 2009년, 10년, 요 이제 2010년이 급격히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천안함하고 연평도 그때
지금 2017년까지 쭉 하락세에다가 2018년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선거 방식이 제일 많이 차지했고요. 언어 문제, 생활 풍습, 가족 중시. 요거는 가족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한 설문이고요. 사회복지. 근데 사회복지가 이질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서로 다르겠죠. 그리고 돈에 대한 중시가 새로 생긴 문항인데 60%, 80%. 역사 인식은 조사가 안 된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질성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문제. 가장 친밀하게 느껴지는 주변 국가는 했을 때 세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친미 국가죠. 북한은 친중 국가입니다. 80%가 넘습니다. 80% 가까이. 근데 우리 통일선교부가 조사한 거에서는 미국이 17%밖에 안 나왔어요. 북한이 70%입니다. 우리 친북들.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에 한반도 평화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냐 하는 질문에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겠죠. 통일선교부 조사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60%, 북한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좀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한민족이다, 뭐 동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탈북민에 대한 시각부터도 그렇게 온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을 보는 건데요. 60대 연령층이 높을수록 좀 친근하다고 생각했고요. 20대를 보면 친근하다고 느낀 게 20%고 친근하지 않다고 느낀 게 30%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조선족에 대한 겁니다. 조선족은 역시 20대는 16%만이 친근하다고 여겼고 41%가 친근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고연령층 되면 여기 좀 비슷해집니다. 수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음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젊은 세대들이 더 높습니다. 42%. 뒤로 갈수록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동남아시아 보면 세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역전됩니다. 20대가 15%가 친근하다고 느꼈고 40% 가까이가 친근하지 않다고 느꼈고 60대 역시 16%가 친근하다고 느꼈고 42%가 친근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좀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 조금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북미 월드컵을 북한하고 미국하고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이거 참 재밌습니다. 통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지 북한을 많이 응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20대를 보시면 북한 팀이 32%고 아무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가 32%입니다. 같아요. 60대 고연령층은 북한을 더 응원하겠다는 팀들이 많고요. 재밌으시죠? 표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그 현실에서 가장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아래 중에 어떤 것을 뽑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환경 파괴, 표현의 자유, 저출산 고령화, 부정부패. 1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문제다.
다 문제지만 그 중에 아니 요즘 제가 드린 본문 보기 중에서요. 예. 실업 문제가 1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 이거는 내 연령하고 상관없이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그 다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예. 제가 그 IMF 세대인데요. 그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IMF라는 이 축복 속에서 제대를 했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직군이 조금 뭐 다를 수 있었겠지만 그냥 취업하고 마음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온갖 스펙을 쌓아도 취업할 데가 없죠.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다못해 노가다로 뛰어라. 요즘에 노가다 뛰려면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사에 오야지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못하면 노가다를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 다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쟁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취업 얘기 왜 하냐면 이 통일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다 시야는 통일이지만 결국은 경제예요. 네. 나의 경제를 통해서 통일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일 얘기할 때 저기 멀리 있는 거가 아니라 그 세대들이 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담론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민족주의, 그 다음에 통일 편익,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 가치, 뭐 인류의 인권, 정의, 평화 뭐 이런 거죠. 이 세 가지가 뭐 공존하면서 좋은 것으로 이뤄나가야겠죠. 20대들이 보수화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20대들이 선택을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취업 얘기했듯이 지금 60세들이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 열악하다.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일해서 집을 살 수 있었지 않았냐. 지금 친구들은 일해서는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르신들은 통일하지만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 그럼 그 말은 여건이 성숙되면 니네들 문제잖아. 결국은. 나는 좀 기다려도 돼. 너네가 해봐 일단. 니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책임을 다음 세대에 밀어놓고 다음 세대는 취업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세대들이에게 통일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선언적 구호로만 통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예멘 그 지도인데요. 저쪽 그림 보면 되게 낯이 익지 않습니까? 위아래로만 바꿔놓으면. 예. 저기 이렇게 보면 이란 팀과 사우디 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찢어먹고 있고요. 중간에 안사르 알사리아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근데 뜬금없이 예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렇게 나라가 찢어지는 가운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로 보거든요. 아무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게 국제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바라볼 때 여기서는 나쁜 놈이고 우리나라 와서는 착한 놈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은 사우디를 지지할 테고요. 우리나라 와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통일이 희망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좋은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팟캐스트에서 북한 탈북 주민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한에 왔는데 남한 여성들이 성추행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남한은 굉장히 성적으로 노골적인 나라구나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그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성추행했다고 고발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북한에서는 매일 이뤄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서스름 없이. 그러니까 그분이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 아저씨들 이제 와가지고 뭐 마담 이렇게 하면서 주물럭거리고 야한 얘기하고 이게 일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인권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통일한다라는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이 친구하고 같이 산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에서 소녀상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겹다, 너무 많다, 뭐 그런 이야기.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 있으면 되지 않냐? 강동에 굳이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있냐?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특히 여성 청소년들은 그걸 내 문제로 봐요. 그러니까 민족이 당했느니 뭐 우리 민족의 수치니 전쟁이니 이런 게 없어져요. 그 친구들한테 가면 내 문제가 돼요. 내가 소녀일 때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도 조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저희 통일선교부가 굉장히 인기 없는 비인기 기구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한두 명씩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대여섯 명이 남아 있는데요. 예. 여러분이 통일을 좀 더 여건이 성숙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일선교부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 예? 내년에 예. 많이 오세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운다 거의. 그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로는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음악을 통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보실까요? 이게 리듬 컴포저 808이라는 악기입니다. 악기. 일본에서 만든 악기인데요. 이게 뭐 하는 악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저 밑에 16개짜리 버튼을 뚝딱 뚝딱 눌러서 플레이를 누르면 그게 리듬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재밌는 악기인데요. 이걸 왜 보여주냐? 이 악기를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그 비릿 그 앨범 스릴러인가요? 예, 그 앨범이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 악기는 그냥 자동 리듬 기계거든요. 드러머가 치면 빨라졌다 느려졌다 기분에 따라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춤을 출 수가 없어. 나는 일정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예 이거 아타리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 8비트 컴퓨터 전설의 컴퓨터인데 아타리라고 모르시죠? 예,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음악하려고 만든 노테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쿵딱쿵딱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썼냐? 서태지가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음악이 서태지 이전 이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거기 안에는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세상을 바뀌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 이후로 이제 미디가 굉장히 전에는 미디를 어떻게 했냐면 악기마다 그게 그 시퀀서가 달라서 악기를 다 들고 가요. 이때도 악기를 다 들고 가긴 했지만 다 달랐어요. 신호가 다 다르고 체계가 안 됐고 그리고 그래서 연주가 더 편했던 거죠. 이때부터는 컴퓨터가 음악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예. 여기는 다 아시죠? 네, 아시나요? 예. 방탄소년단 훈장주인데요. 촌스러워 죽겠어 아주. 아무튼 싸이하고 방탄소년단이고 저쪽에 있는 친구는 그 미국의 밴드 중에 DNC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세 팀의 공통점은 유튜브라는 매개를 통해서 스타가 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진주라는 친구는 유튜브에 계속 자기 기타 카피 버전들을 올려서 미국에서 스카웃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인
기타리스트가 미국 백인들과 밴드를 하면 그림이 재밌겠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이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BTS도 마찬가지고 BTS는 사실 음악적으로 미국인들이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은 우리 아바타를 키우는 같은 재미를 줬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하는 걸 보여줬어.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이 좋아했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음악 얘기 왜 하냐면 서태지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서태지가 세상을 바꾸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타리라는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먼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문재인 이야기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게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뭐 우리가 사실 통일선교부가 사람도 적고요. 우리 교회도 사람도 적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와 우리가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같이 통일선교부를 버리지 마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뭐 일부 예배 형식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실험적으로 이렇게 좀 올해는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아마 내년부터는 따르게 변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할지 모르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어색해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말씀하겠습니다. 올해 뭐 최대 이슈가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뭐 엄청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루킹 사건도 아직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불바다 만들겠다 어쩌고 전쟁으로 바로 갈 것 같은 그런 양상에서 갑자기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한 것,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작년까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그리고 북미가 또 만났다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의 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통일을 얘기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통일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통일을 그때는 바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역시 뭐 우리나라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하고 결국 강대에 의해서 분할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통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행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죠. 그냥 바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한국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6.25 한국 전쟁은 남침이지만 기록에 보면은 한국 전쟁 바로 전에 여러 번의 뭐 우리가 쳐올라가기도 하고 북한이 쳐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그 지역적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는 당연히 뭐 힘으로라도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한도 그때는 뭐 적화 통일이니 뭐 북을 다 망해야지만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 사실상 통일에 대한 노력은 없습니다. 만남도 별로 없고요. 70년대에 가장 주목할 거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건데, 이때 최초로 뭐 자유평화 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이거 사실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정략적인 정권의 선전물 비슷하게 뭐 그 이후에 어떤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서
그때 84년에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당해서 북한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때 그걸 계기로 경제회담을 하고 적시자 회담하고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을 열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서야 이제 대화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고 예술 공연단이 교환 방문하고 하는 시기가 80년대가 돼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총리가 서로 만나서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91년에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김일성 주석이 이제 북한을 정치하고 있던 시기인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해요. 94년에. 이 평화 분위기가 이렇게 쫙 무르익어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망을 해서 이런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90년대 이 중반부터는 일명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의 최악의 시기죠. 30만 명의 아사자가 발사하는 대기근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아마 이때 김일성은 남한과 또 미국과 이렇게 평화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풀고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북한이 필요해 생 거고.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시기에 좋은 기회였는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야 이제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평양 가서 만나고 김정일을 만나고 서로 회담을 했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시기에 뭔가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이전 시기는 대부분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그런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잘못한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화하는 통일 정책 같은 걸 내놓는 게 많죠. 실질적인 거의 없었죠. 근데 여기 2000년대 들어서야 이제 실질적으로 남북 통일 정책을 하고 개성공단 개설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통일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거 아닌가 하는 평화적인 생각이 했는데 이명박근혜가 망쳤죠. 이게 참 모든 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했지만은 뭔가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건 없잖아요. 미국이 경제적 제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남한하고 할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단 만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팔찌가 있는데 만나야 통일이다가 돼 있는 이거 띠입니다. 띠. 이거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띠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동안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서로 나쁘다 좋다 얘기도 없었잖아요. 이제는 만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걸 단초리해서 밑거름해서 차츰 서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이해해 가면 점점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평화롭게 살라고 창조하셨겠죠. 조화롭게 모든 만물들과 함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자연도 파괴되고 이런 사람만 살겠다고 욕심을 내서 이런 전쟁과 불평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한 민족 안에서의 통일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까 뭐 이종민 씨도 얘기했지만 뭐 거대 담론까지 갈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내 주변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서로가 또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면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통일이 되고 전 세계가 점차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